새해 선생님들하고 처음 뵙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초음파 갑상선 강의입니다. 갑상선 강의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강의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갑상선 질환이 굉장히 흔하고 또 이 갑상선 초음파하고 세포들이 정말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내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원래 714명이 배출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과의 소화기 내과 펠로 선생님이 310명이 나오거든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원래 이제 그 소화기 내과 선생님들, 펠로 선생님들이 나오고 난 뒤에 취직할 때 굉장한 쇼크를 받았습니다. 소화기 펠로 선생님들은 자기가 대장 내시경만 할 줄 알면 어느 군데서나 전부 다 웰컴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하고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취직하는 데마다 묻는 것이 뭐냐면 대장 내시경 전문 그 펠로 했으니까 당연히 대장 내시경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데 첫째 요구하는 것이 복부 초음파를 할 줄 아느냐 그 다음에 심장 초음파를 할 줄 아느냐 그 다음에 통증을 할 줄 아느냐 또는 갑상선 경동맥을 할 줄 아느냐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의 소화기내과 원래 전문의 따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갑자기 이 세상의 변함에 깜짝 놀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내과 그 레전트 할 때 위내시경을 배웠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 1년차 때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위내시경이 이걸 하면 평생 내과에서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겠구나. 그 생각인데 이제는 위내시경 검사가 아주 심플한 그냥 기초적인 검사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계속 변하고 있다는 것이 세상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경동맥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복부 초음파는 내과의사뿐 아니고 모든 의사의 기본적인 지식이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에센스만 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갑상선 초음파에 처음 하신 분도 있으니까 초음파의 기본이죠. 갑상선 초음파는 그래서 제가 오늘 빨리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지고 빨리빨리 하고 실습을 해야 되기 그렇습니다. 갑상선 초음파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가 리니아 프로가 가지고 있는 초음파 기계가 충분히 볼 수가 있고 또 이 갑상선 볼 수 있는 기계는 비싼 기계가 필요 없지요. 중저가, 중가 정도만 해도 되고 저가도 가능한 겁니다. 칼라하고 도플러만 될 수 있으면 오케이 되거든요. 그래서 심장 초음파는 전혀 틀립니다. 심장 초음파는 적어도 1억짜리가 있어야 되지만 갑상선 초음파나 경동맥 초음파는 3천만 원 정도만 해도 충분히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초음파의 기본 초음파상은 종단상하고 횡단상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갑상선에 여기 이스무스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되게 그렸는데 이스무스는 보통 4mm 이하, 책마다 틀립니다. 4mm 이하고 여기는 트라키아가 있습니다. 트라키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무스하고 사이럴 그랜드의 위쪽에는 안테리어 스트레인 머슬이 있습니다. 머슬이 있고 그 옆에는 SCM 머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럴 그랜드 옆에 코몬 카로티드 아트리가 있고 인터널 주굴라 베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롱기스콘 머슬 경장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스카리너스 안테리어 머슬이 있습니다. 안테리어 머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랩터 사이럴 그랜드는 라이트하고 똑같은데 다른 점은 여기에 이소파구스가 있습니다. 이소파구스. 요거 이게 아나토미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럴 그랜드의 초음파상의 에코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 중요합니다. 사이로이드 그랜드는 고에코로 나오죠. 왜 사이로이드 그랜드가 고에코로 나오느냐면 사이로이드는 그랜드가 조직학적으로 물주머니죠. 이런 폴리클이 있고 폴리클이 있죠. 폴리클이 옆으로 갑니다. 여기에 세포가 있고 이 세포 안에 콜로이드가 있습니다.
이 콜로이드는 단백량 물질이기 때문에 초음파에 반사가 많이 되죠. 그래서 갑상선은 고액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 인터널 주글라 베인은 혈관이죠. 혈관은 초음파가 잘 통과하니까 무에코로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머슬입니다. 머슬은 저에코로 나옵니다. 이 저에코로 나오는 것은 머슬은 초음파가 잘 통과하고 균질하기 때문에 반사가 적게 일어나가 저에코거든요. 이 SCM 머슬은 안테리어 슬램 머슬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잘 통과합니다. 그래서 SCM 머슬은 현저한 저에코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현저한 저에코가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갑상선 암을 진단할 때 크라이테리아 하나가 현저한 저에코입니다. 그러면 이 갑상선 횡단상이고 종단상은 어떠냐면 종단상도 간단하죠. 우리가 갑상선을 볼 때 스캔할 때 나중에 실습을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사이로이드 글랜드가 있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만디불이 있고 그 밑에 하이로이드 볼이 있고 하이로이드 볼이 있죠. 그 다음에 사이로이드 카트리지가 있고 사이로이드 카트리지가 있습니다. 카트리지 있고 그 다음에 요 위에 크리코이드 카트리지가 있습니다. 크리코이드 카트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나토미죠. 그래서 총괄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는 이스무스를 먼저 합니다. 여기 이스무스거든요. 이스무스가 벽면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캔 메소드를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위에서 만디볼에서 내려와가 하이로이드 본을 보고 사이로이드 카트리지를 보고 이스무스를 쭉 보고 그래서 이렇게 횡단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종단을 하고 이쪽에 횡단하죠. 이쪽에 라이사이로 브랜드를 위쪽에서 아래쪽까지 횡단을 하죠. 그 다음에는 종단상을 보게 되겠습니다. 종단상을 보게 되면 사이로이드 브랜드는 이렇게 종단상이 나옵니다. 종단상에서 이게 이쪽이 어퍼폴이고 이쪽이 로어 쪽인데 어퍼폴에서 보시면 크리코이드 카트리지가 보이게 됩니다. 이 크리코이드 카트리지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코이드 카트리지를 보고 쭉 밑으로가 로우폴 쪽에 봅니다. 로우폴 쪽에서는 이렇게 삼각형, 트라이앵귤러 삼각형으로 끝나고 어퍼 쪽에서는 이렇게 쏙 들어가는 컨케이브한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이로이드 초음파를 볼 때 어퍼폴에서는 여기 슈페리어 사이로이드 아트리 베인이 나옵니다. 슈페리어 사이로이드 아트리 앤드 베인이 나오고 위쪽에는 인피리어 사이로이드 아트리가 있습니다. 사이로이드 아트리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퍼폴, 로우폴 이렇게 보고 로우폴 이제 이렇게 어퍼에서 횡단상 보고 프루브를 세워가 종단상을 위에서부터 밑으로 보고 종단상에서 프루브를 내측으로 움직이고 외측으로 움직이면서 이제 빠지지 않도록 관찰합니다. 왼쪽도 똑같습니다. 왼쪽도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종단상에서 내측으로 가고 외측으로 가고 이렇게 이제 관찰하시면 사이로이드 초음파 다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로이드 초음파 검사의 핏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핏폴이죠. 우리가 이제 사이로이드 초음파는 뭐 어려운 검사가 아니니까 간단한 검사입니다. 그러나 이제 검사할 몇 가지 이제 유념할 것은 사이로이드 어퍼폴에는 사이로이드 횡단상에서 어퍼폴 여기에 종계가 있을 때는 의심할 수 있는 것이 첫째는 엑토픽 사이로이드입니다. 엑토픽 사이로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사이로이드의 그 피라미달 로브가 있습니다. 피라미달 로브가 있고 그 다음에는 림프노드가 있습니다. 림프노드. 이걸 델피안 림프노드라고 합니다. 델피안 림프노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판별하는 것은 엑토픽 사이로이드는 큰 베이스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니로아가 사이로이드 글랜드에서 떨어져가 독립적으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피라미달 로브는 이 사이로이드 이스무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림프노드는 이렇게 보면 초음파로 보시면 림프노드는 이렇게 림프노드 오버하면서 하일룸이 이렇게 있죠. 네, 그러니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감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이로이드에서 초음파 위에서 뒤로 오면 보이는 그 사이로그로살 닥터 시스템입니다. 사이로그로살 닥터 시스템. 이거 사이로 하는 거는 사이로이드고 그로살과는 해지요. 턱이 말합니다. 우리가 사이로 글랜드가 턱 베이스에서 생겨가 밑으로 내려오는 이 덕트, 니로는 이미그레이션 하다 니로오다가 그 니로는 반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다 막혀져야 되는데 막히지 않고 남아있는 있습니다. 남아있으면서 거기에 물이 고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를 때서 좀 횡단상이나 정단상에서 미들라인에 시스트가 있으면 뭐 눈 감고 사이로그라스를 닥터 시스트 해버리게 됩니다. 가끔 이 사이로그라스 닥터 시스트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로볼에서 로우에 이제 여기에서 관찰되는 메서는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여기에 로 쪽에 생기는 어퍼 쪽이죠. 이 로 쪽에 생기는 것은 첫째는 액토픽 사이로이드죠. 사이로 글랜드가 큰 덩어리를 만들고 밑에 또 하나 덩어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림프노드가 있고, 그 다음에 파라사이로이드 글랜드가 있습니다. 파라사이로이드 글랜드. 이 세 가지가 제일 많습니다. 그 위에 뭐 다른 것도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대부분 감별인데, 액토픽 사이로이드는 뭐 사이로이드하고 조직학적 구조가 똑같으니까 림프노드하고 파라사이로이드 글랜드의 감별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림프노드하고 파라사이로이드 글랜드는 좀 모양이 조금 틀리죠. 림프노드 경우는 대부분 길쭉하면서 안쪽에 하이룸이 있고, 그 다음에 컬러를 띄워보시면 이 하이룸으로 혈류가 이렇게 들어가가 이렇게 번지는 보이죠. 파라사이로이드는 조금 그런 형태가 있고, 보시면 조금 길쭉하지보다는 조금 라운드한 느낌이 들고, 컬러를 띄우면 컬러가 혈류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죠. 혈류가 페리페리에서 그냥 들어가는 형태를 보이죠. 그 다음에 파라사이로이드는 커지면 안에 시스틱 디제네이션을 일으키게 되죠. 낭성 변성을 많이 하는데 이 시스트가 생기는데, 이 시스트는 오버해보면 아주 클리어한 플루이드가 나오죠. 아주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별이 가능합니다. 보통 사이로이드 글랜드에 생기는 결절은 그 안에는 시스트는 트루 시스트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결절에서 네크로시스 생겨가 안에 콜로이드하고 헤모라지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뽑아보면 클리어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피폴 중에 하나가 세 번째는 이소파구스하고 관계되는 거죠. 식도. 우리가 이제 초음파를 할 때, 가상선 초음파할 때 여기에 이소파구스가 있죠. 식도가 있습니다. 식도가 있는데 요게 무슨 병변이 있을 때는 요 병변이 진짜 병변인지 안 그러면 다이버티큐럼인지를 반드시 관찰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이버티큐럼이 이렇다면 초음파상에서 종단상을 해보면 이렇게 밑에 식도가 지나가면서 식도에서 이렇게 다이버티큐럼이 되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실인지 아닌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초음파상에서 우리가 피폴 중 하나가 이제 우리가 사이로이드 글랜드는 이 겉을 싸고 있는 피막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막이 셉툼이 생겨가 셉툼이죠. 경막이라 하죠. 이 사이로 글랜드의 셉툼이 두꺼운 셉툼, 이 셉툼이죠. 경막이 셉툼인데 이 경막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초음파 빔이 통과를 못하죠. 그러면 이 부분이 저에코로 되어버립니다. 저에코로 되니까
이 마치 결절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걸 결절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종단상을 딱 해보시면 이렇게 세툼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세투맨 아티팩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우리가 피포는 뭐냐면 사이로이드 그랜드에서 보시면 요 사이로이드 그랜드의 횡단상을 보시면 횡단상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횡단상이 있다. 이렇게 보면 여기 밑에 서비칼 버테브라가 있습니다. 서비칼 버테브라 이렇게 되죠. 여기 서비칼 버테브라 경추가 있고 여기에 콤몬 카로티드 아트리 인터널 주글라 되어 있는 서비칼 버테브라의 안테리얼 투버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음파상에서 안테리얼 투버클이 마치 칼시피케이션처럼 보입니다. 칼시피케이션처럼 보이고 이쪽에 섀도우를 동반하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를 오해하느냐면 이미 림프노드 메타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섯 번째는 우리가 이제 피포는 뭐냐면 사이로이드 그랜드가 슈도메스라고 하는데 가짜 메스인데 이 사이로이드 그랜드가 종단상에서 보통은 1억 정도 되는데 극단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거죠. 어퍼폴이 안쪽에. 그렇게 되면 사이로이드 그랜드의 횡단상에서 어떤 패턴을 보이느냐 하면 이렇게 사이로이드 그랜드가 이렇게 있고 요게 내측에 사이로이드 그랜드의 내측에 저에코 별이 보일 수가 있죠. 저에코처럼 보입니다. 여기도 저에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병변이 아니고 사이로이드 그랜드가 밑에 큰 어퍼폴이 이렇게 입수가에 들어가가 요것이 여기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슈도메스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6가지 정도가 우리가 초음파 검사할 때 피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 나중에 실습해 보면 대번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게 있죠. 네, 티슈. 네, 좋습니다. 내가 찍을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이로이드의 초음파를 할 때 초음파가 이 종양이 결절이 양성이냐 악성이냐를 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초음파 갑상선 뽑을 때 폐해를 할 때 무조건 하는 게 아니죠. 갑상선 결절에 암이 의심되는 결절을 FDA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거는 갑상선 암 중에 유두암을 말합니다. 그게 파피러리 캔서죠. 갑상선 유두암의 초음파 진단 크라이테리아죠. 그래서 우리가 결절을 보고 모든 결절을 다 찌를 수는 없는 거죠. 보고 암이 의심되는 결절을 FDA에 합니다. 그러면 이제 크라이테리아가 첫째는 갑상선 현저한 저해죠. 현저한 마크들이 하이퍼 있고 우리 아까 설명했을 때 갑상선 안에 고액인 것은 갑상선 안에 콜로이드 폴리크나 콜로이드입니다. 콜로이드 때문에 고액인데 갑상선 암이 생기면 이렇게 폴리클 안에 폴리클의 앱셀름에서 캔서가 생기죠. 생기면 이제 내감으로 자라고 주위로 침략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제 콜로이드를 리플레이스먼트하고 이 세포들이 밀집이 되니까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초음파상에서 어떤 형태를 보이냐면 이 초음파사에서 아주 저해코로 보이죠. 왜 저해코로 보이냐면 콜로이드를 밀어내버리고 세포가 밀집되니까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해가지고 저해코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갑상선 초음파에서 경계가 불규칙하거나 또는 스피큘레이트 침상이거나 침상. 이 말은 뭐냐면 정상 보통 비나인 결절들은 잘하면 경계가 비교적 스무스하죠. 양성 이런 식인데 이 말리그넌트는 주위로 침륜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스피큐레이터 또는 이런 걸 로뷰레이터는 분엽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암이 이렇게 이제 주위 조직으로 파먹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경계가 이렇게 경계가 뾰족뾰족하고 불규칙하거나 또는 뾰족뾰족한 이런 형태로 보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갑상선 암에서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습니다. 요걸 갖다가 이제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미세 스케아하죠. 스케아가 생깁니다. 이거는 이제 미세 스케아는 1mm, 직경이 1mm 이하가 됩니다. 미세 스케아가 되면 직경이 1mm 이하는 스케아는 섀도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초음파에서 우리가 섀도가 나오려고 하면 적어도 골수도 마찬가지지만 3mm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세 스케아가 생기면 요 안에 초음파에서 결절 안에 이런 미세 스케아가 고에코, 점상 고에코가 보이게 되죠. 이 점상 고에코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은 대체 뭐냐죠? 우리가 갑상선암의 유두암에서 유두암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학적으로 파피러리 스트럭처죠. 이 파피러리 스트럭처는 이렇게 파이브로바스큘러 번들이 있고 이 안에 파이브러스 티슈죠. 섬유 조직 파이브러스 티슈가 있고 그 안에 베슬이 또 있죠. 혈관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파이브로바스큘러 혈관이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생겼냐면 암 조직이 막 붙어 있는 거죠. 암 세포가 이렇게 세포가 마치 포도송이처럼 막 정치하게 됩니다. 이 파피러리 스트럭처죠. 요 암 세포가 포도송이처럼 붙어 있는데 그 붙어 있으려면 줄기하고 열매하고 사이에는 간질이 스트로마가 있어야 되죠. 이 스트로마가 칼시피케이션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병리학적으로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면 요 스트로마가 라미네이티드 칼시피케이션 라미네이티드 칼시피케이션 되고 여기에 세포가 유두암 세포가 막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요 스케아가 초음파상에서 점상 고에코로 보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갑상선암이 결절이 아주 작을 때는 이 뚜렷한 결절을 보이지 않고 그냥 미만성으로 이렇게 스케아가 깔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 디퓨즈하게 깔리면서 이런 것들도 암이거든요. 근데 결절이 너무 작기 때문에 암으로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는 암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행태가 보면 이 횡단상에서 이 홀로된 와이드 행태. 홀로된 와이드 것은 우리가 초음파상에서 우리가 횡단상을 쓰면 갑상선 보통 결절들은 자랄 때 이렇게 라운드 하거나 또는 뭐 오발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옆으로 오발하거든요. 암인 경우에는 횡단상에서 길쭉하게 이렇게 자랍니다. 홀로된 와. AP 다이메타가 횡단상보다 훨씬 더 큰 거죠. 이런 형태로 결절이 자랍니다. 이 네 가지 크라이테리아가 바로 갑상선 유도암을 시사하는 소개되겠죠.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FAD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갑상선 결절에 FAD를 하는 크라이테리아가 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물론 가이드라인은 잘 안 지켜집니다. 가이드라인 하는 게 대부분 안 지켜지죠. 안 지켜집니다. 현실하고 법하고는 뭐 많이 차이가 있으니까요. 자, 첫째 이제 가이드라인은 우리 KTA 가이드라인이죠. 코리안 사이로이드 어소시에이션 가이드라인. 첫째는 우리가 이런 갑상선 암이 서예션되는 결절이 있을 때, 암을 시사하는 결절이 있을 때는 5mm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mm 이상. 5mm 이하는 보통 하지 않습니다. 이상. 그런데 5mm 이하라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위에 림프노드 메타를 갔을 때, 두 번째는 사이로이드하고 사이로이드 이
사이럴 캡슐이라든지 또는 트라케아를 침범했을 때, 그렇게 이제 암이 센터에 생기고 여기 생기거나 여기 생기거나 주위를 파고 들어가는 이런 걸 때는 5mm 이하도 합니다. 5mm. 그래서 5mm 이하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총과에서 안 해도 되는 결절이죠. 양성결절입니다. 에피네타 양성결절은 양성결절을 하지 않죠. 양성결절은 첫째는 우리가 완전한 시스터, 컴플리트리 시스터죠. 보니까 솔리드 포션은 하나도 없고 완전 시스터되고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솔리드 포션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콜로이드 시스터, 콜로이드 시스터가 이렇게 있는데 안에 보니까 코메텔 에코를 동반하는 콜로이드 시스터가 있을 때 이런 거는 비나인 결절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스폰지폼 노듈입니다. 스폰지폼. 이 결절이 보니까 결절이 어떤 스폰지폼 마치 스폰지를 잘라놨듯이 보이는 결절이죠. 결절이 이렇게 작은 시스터들이 디퓨즈하게 깔려 있는 거죠. 마치 스폰지죠. 스폰지를 잘라는 거죠. 이런 결절은 양성이기 때문에 크기가 크더라도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는 그러니까 인디터미네이트 나머지 결절들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나머지 결절은 1cm 이상 되면 하게 됩니다. 1cm 이상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리커멘드 하는 거죠. 환자한테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갑상선 초파의 제일 문제점은 이런 형태를 나오면 암일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형태가 안 나온다고 해서 암이 아니라는 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초파를 했는데 초파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결절이 한 1cm 넘는데 1cm 이상 되는 결절인데 이상 결절인데 안에 이제 지금 말하지 않는 이런 크라이테리아가 전혀 없답니다. 없는데 결절은 그냥 저에코거나 이런 경우 이거는 1cm 이상 되면 하게 되는 거죠. 하게 됩니다. 환자한테 적극적으로 그러지는 않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에서 하게. 그러면 결절이 있는 대로 다 FNA에 할 것이냐? 그거는 안 그러죠. 양쪽 결절에 보고 결절이 큰 놈을 하고 예뻐서 수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결절이면 7개 있으면 7개 다 찌르면 환자 목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큰 놈, 그 다음에 솔리드한 놈, 그 다음에 대포 써서 악성의 가능성이 높은 놈 선별적으로 해가지고 그 중에서 위치도 선별해가지고 FNA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요 가이드라인들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FNA를 할 때 어디를 찔러야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겟을 잘 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갑상선 결절이 초파를 발견됐다. 도대체 어디를 할 것이냐가 타겟이죠. 타겟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낚시로 말하자면 포인트를 정하는가 같습니다. 자, 결절이 있을 때 결절이 일단은 중심부보다는 변연을 넣어야 되죠. 중심부보다는 변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균질한 결절일 때 균질될 때는 센터 부분은 안 되고 변연을 노려야죠. 변연. 페리페럴. 왜냐하면 초파상에서 센터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도 실제로는 네크로시스를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보다 변연이고 그 다음에 경계를 딱 봐가지고 경계가 이렇게 결절이 있는데 결절이 조금 이렇게 삐져나가는 형태를 보입니다. 이런 돌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노려요. 이 부분이 이제 가능성이 많죠. 세 번째는 저에코 부분을 노려요. 저에코. 이 결절이 이래 보면 결절이 낭성 부분, 시스트가 있다. 무에코죠. 낭성 무에코는 세포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까 이거는 하면 안 되는 데죠. 그 다음에 결절에 딱 보면 고에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고에코.
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이 고에코는 대부분 콜로이드가 응집되어 있거나 또는 이 폴리크난에 콜로이드가 덴스한 부분이죠. 이 고에코 부분은 사이로이드는 고에코 부분은 칼시피케이션이 얘는 지르면 안 됩니다. 세포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디를 노릴 것이냐? 자세히 보고 저에코 부분을 저에코가 세포 성분이 많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에코를 노려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찌를 때 혈관을 피해야 돼요. 혈관을 피해야 됩니다. 혈관은 우리가 결절을 딱 칼라 도플러 결절이 이렇게 보여있다. 칼라를 띄웁니다. 칼라를 띄워보면 칼라에서 결절이 이렇게 혈류가 정상, 선상, 혈류가 이렇게 보이죠. 예,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혈류 있는 거 찌르면 안 좋습니다. 혈류 있는 거 많은 거 찌르면 헤모라지가 생겨가지고 이 나중에 스메할 때 피로 다이루션 되게 돼요. 혈류 있는 걸 혈관을 피해야 돼요. 혈관을 피해서 혈관이 좀 적은 부분으로 노래를 가야 됩니다. 혈관 적은 부분을 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가 칼시피케이션에 있는 결절이 제일 문제가 되죠. 스케아. 특히 결절이 이래 보시면 결절이 이렇게 있고 결절이 있는데 결절을 보면 주위를 둘러싸는 스케아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케아. 이런 스케아가 있을 때 이런 스케아 결절은 대부분 비나인이죠. 비나인인데 보통 FNL 하지 않습니다. FNL 하는 경우는 어떠냐면 결절을 자세히 보니까 결절의 주위에 저에코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이 혹시 암이 치유된 부분이 있을까요? 이 부분을 노려야 돼요. 안 그러면 결절을 자세히 보는데 이 칼시피케이션이 여기 디스럽션 돼 있고 이 안쪽에 저에코 부분이 연결돼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FNA 할 때 요 떨어져야 될 이 부분을 찌르든지 이 부분을 스케아 이쪽으로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초음파 가이드가 되니까 초음파를 보면서 찌르니까 우리가 확률이 높은 부분을 찔러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갑상선 중에 제일 문제가 많은 게 하시모토 갑상선입니다. 하시모토 갑상선 제일 흔한 병입니다. 하시모토 갑상 환자들이 오면 초음파상에서 하시모토 갑상선 환자들은 초기에는 갑상선이 스웰링 되죠. 스웰링 됩니다. 커집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갑상선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하시모토 갑상은 흔히 볼 수 있는 갑상인데 보시면 특징적인 소견이 이렇게 사이로이드를 보시면 이 스무스 이게 좀 커집니다. 이 스무스가 다이메탈 커지고 요 위에 델피안 림프노드를 동반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의 표면은 거칠 일레귤하죠. 리버 시로시스 멘츠로 갑상선 표면이 일레귤합니다. 그 다음에 내부의 에코를 보면요. 내부의 에코가 헤테로지너스하죠. 헤테로지너스한데 요런 적은 저에코 결절이 보입니다. 이 저에코 결절은 슈도 노즐을 하죠. 슈도 진짜 노즐이 아니죠. 이 갑상선에 하시모토 갑상선이면 림포사이트가 우리 몸의 폴리클을 공격해가 림포사이트 폴리클을 공격, 폴리클을 디스트랙션 해버리죠. 폴리클이 파괴돼 버리니까 콜로이드가 소실돼 버리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파괴가 돼요. 파이브로시스가 생기고 갑상선의 폴리클이 없어지는 부분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보면 뭐가 보이느냐면 갑상선에 선상 고에코가 막 보입니다. 선상 고에코. 이 선상 고에코는 파이브로시스입니다. 이 하시모토 사이로다이티스는 이 파이브로시스 일어나기 때문에 이 파이브로시스가 뭉쳐있는 부분은 선상 고에코가 나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갑상선 안에 고에코가 뭉쳐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고액 호르몬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다 콜로이드 같은 게 연성된 콜로이드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뭉쳐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 이제 고액으로 나옵니다. 고액. 제일 문제점은 하시모토 타이로이디티스에서 파피럴 캔서가 동반되었을 때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상 비나인 그게 노멀 사이로이드 글랜드에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파피럴 캔서가 생겼을 때는 굉장히 알기 쉽습니다. 보면 딱 구별이 나는데, 자 하시모토 타이로이디티스에서 파피럴 캔서가 생기면 굉장히 문제가 되죠. 여기에 이제 파피럴 유도암이 생기는데, 요것도 저에코입니다. 현저한 저에코죠. 그런데 이것이 유도암이 있어서 저에코인지 여기에 이 뭡니까? 슈도 노즐이 융합체가 저에코인지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뭐 감이죠. 이래 보고 어쩐지 슈도 노즐 치고는 좀 크기가 크다. 그 다음에 칼라 도플라를 띄어보니까 슈도 노즐은 이름이 융합되어 있는 것은 혈류가 뜨지 않겠죠. 그러나 이제 파피럴 캔서는 혈류가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습니다. 혈류가 이렇게 선상 혈류가 뜬다면, 그러면 이거는 슈도 노즐이 뭉쳤는 게 아니고 유도암일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찌르게 됩니다. 찌르게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하시모토 갑상선염에 동반된 파피럴 캔서를 좀 옆에로 진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주위에 이제 파이브로시스나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골치 아픈 것이 하시모토 갑상선에 동반된 유도암이 진짜 이게 유도암인지 안 그러면 슈도 노즐이 붙어 있는지 이게 융합된지 요거 관절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좀 보겠습니다. 네, 이건 전부 다 제가 말씀드린 거로 정리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로봇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데스다 시스템이 돼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갑상선의 Q&A를 판독이 굉장히 이제 중구난방이었습니다. 병원마다 다 틀리고 그랬는데 이 2009년부터 이제 통일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베데스다 시스템으로 이렇게 리포팅이 되겠습니다. 베데스다 시스템을 보시면 카테고리가 어떻게 되냐면 난다이그노스틱 언셰픽스 팩토리죠. 세포가 안 나와서 진단이 안 되는 거거나 이제 불충분한 세포죠. 그렇게 뭐 브라드로 옵스큐어 되거나 크로틱 아티팩트 있거나 어쨌든 진단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비나인입니다. 양성 질환이죠. 그 다음에 요 보시면 말리그넌트가 있습니다. 말리그넌트. 요 말리그넌트에는 뭐가 빠졌느냐 하면 폴리큘라 네오플라스마 빠져 있습니다. 폴리큘라 여포암을 제외한 말리그넌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suspicious malignancy. 요것도 여포암을 제외한 malignancy, suspicious. 그러니까 요거는 malignancy 확정이고 요거는 malignancy를 의심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포암은 따로 follicular neoplasm or suspicious follicular neoplasm 요걸 따로 이제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ATP하고 undetermined significance 아우스라고 합니다. AUS, 아우스. 요거 이제 크라이테리아가 있습니다. 여기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요걸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병리학에서 말리그넌시라고 리딩에 표현이 나오면 파피럴 캔서 캔서에서 거의 97에서 99%입니다. 거의 뭐 틀림없다고 봐야 됩니다. suspicious도 확률이 60에서 75%죠. 뭐 75%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리그넌시로 진단인데 말리그넌시인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데피너트 크라이테리아에 들어오지 않은 거죠. 약으로 말하자면 스트라이크인데 약간 뭐라 합니까? 한가운데 스트라이크가 아니고 약간 코너를 물고 들어오는 스트라이크 정도로 생각하게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우스라고 했는데 여기 리스크 오브 말리그넌시가 5에서 15%입니다. 여기에는 100가지 크라이테리아가 분이 들었습니다.
자, 아우스라고 나오면 ATP라고 나오긴 하고 아우스라고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나오면 머리 아픕니다. 우리 의사가 임상의사가 머리 아프죠. 이제 병리의사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병리의사가 아우스를 낼 때 자기가 왜 아우스를 내느냐를 리포트에 써주는 의사도 있고 친절한 의사죠. 그렇지 않은 의사도 병리의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됩니다. 아우스가 왜 아우스가 나왔느냐 이를 물어보고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아우스가 나오는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보면 초보자의 경우는 스메아를 잘못해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세포를 그 암 있는 부분에 그 있는 대로 정확하게 안 치르고 암이 변성된 부분, 그리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시스틱 디제네레이션을 일으키는 부분이라든지 조항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를 찔러가 세포는 암세포는 나는데 암세포가 디제네레이션 돼가지고 우리가 판독을 암으로 진단을 못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비나인 질환이라도 이것이 그 디제네레이션을 일으키면 암하고 감별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갑상선 결절 환자 중에서 약을 먹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뭐 메치마졸이라든지 뭐 라디오 아이소토프를 먹는다든지 뭐 하여튼 약을 먹으면 세포들이 변성을 일으켜 버립니다. 그래서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도마를 할 때, 스메어를 할 때 아티팩트가 생기면 아우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대체적으로 끌고 그 외에는 이제 자기가 뭐 병리의사도 잘 모르는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우연에서 아우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결국은 임상의사가 내가 이 결절을 보고 말리는 시각, 신되는 결절에서 아우스가 나오면 이거는 말리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한테 바로 FAD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하자. 그러면 환자가 대부분 묻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병원 왔는데 또 그런 환자가 있어요. 환자가 아우스가 나오니까 하자하니까 다음에는 분명히 나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했죠. 그러면 또 아우스 나오고 뭐 머리 아프게 되거든요. 그러면 환자한테 선택을 줍니다. 내한테 할 거냐? 큰 병원에 가서 할 거냐?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가 큰 병원은 돈이 많이 들고 우리 병원은 막 금방 해주고 내가 두 번째 FA는 값을 디스카운트 해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했더니 이번에는 마리겐시가 나왔거든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웃을 만약에 결절이 비나인 결절 같으면 리피트 FAD 할 필요가 없고 좀 경과를 봐도 됩니다. 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폴리큘라 네오플라스미 있는데 이 폴리큘라 네오플라스미는 굉장히 좀 골치 아픕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파피럴 캔서는 세포를 보고 진단을 하죠. 그러나 폴리큘라 네오플라스미는 마이크로 폴리큘라 스트럭처를 보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폴리큘라 네오플라스미는 FAD를 잘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폴리큘라 네오플라스미들은 혈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찌를 때 가는 반으로 섬세하게 잘 찔러야 됩니다. 너무 많이 휘져서 버리면 혈액이 많이 나와가지고 스메아가 혈액으로 코팅되기 때문에 폴리큘라 네오플라스미 진단이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폴리큘라 네오플라스미를 진단을 잘하려고 하면 좀 FAD 기술이 좀 더 좋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몇 개만 보고 정리했습니다. 자, 이 유도암인데 이 정리 이제 바꿔야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써보자 많이 보셨습니다. 자, 이 환자는 31살 남 여자분이신데 보시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은 이렇게 언더라이밍 사이로이드가 아주 정상이기 때문에 암을 진단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사이로이드가 정상인 사이로이드에서 암이 생겼죠. 보시면 암이 이렇게 에코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한 제이코고 모양이 이렇게 좀 뾰족뾰족한 느낌이 됩니다. 여러분 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칼라 도플에서 혈류는 별로 뜨지 않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바늘이 이렇게 들어가 세포전을 했더니 이 FNA가 파피럴 캔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파피럴 캔서를 보면 세포가 아주 특징적입니다. 세포가 보면 여기 뉴클리오스거든요. 뉴클리오스고 안에 뉴클리오스 그리고 안에 이 크로마틴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파인해집니다. 파인한 크로마틴이 보이고 이렇게 크로마틴이 그라뉴라하지 않고 파인하고 세포들의 크기가 모두 조금씩 다 틀립니다. 이런 이제 파인한 크로마틴이 나오면 우리가 그 파피르 캔서로 진단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슈도 인크루즈는 여기 있습니다. 슈도 인크루즈는 파피르 캔서의 획막이 인바지레이션 되다 사이토플라즘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런 슈도 인크루즈. 여기도 보시면 슈도 인크루즈이 보이죠. 이런 형태가 보이면 파피르 캔서를 진단하기 때문에 파피르 캔서는 진단이 쉽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 보시면 이제 다시 이런 결절 멀티플하게 생겼죠. 요게 결절 미디아 나타나는데 여기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입니다. 이런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보시면 현저한 제거이고 내부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고 경계가 일레귤러하지 않습니까? 일레귤러하고 이런 결절부터는 우리가 이제 FNA로 해가지고 파피르 캔서 진단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시모토 사이로다이티스에 동반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진단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가 여기는 없는 모양이다. 내가 빼버리는 모양이다. 그 다음에 그 어려운 거는 이 시스틱 타입 파피르 캔서가 진단이 어렵습니다. 요 결절이 이렇게 있는데 결절을 보시면 요 부분은 시스트고 요 부분은 뮤랄로드고 요 결절의 주위를 인바지네이션이거든요. 그래서 FNA 할 때는 요게 찔러야 됩니다. 요게 찌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세 군데 찔렀습니다. 여기에 물 있는 부분 뮤랄로드 바깥인데 찔렀더니 그대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 시스트 부분은 폴리큘러 셀이 없고 두 번째는 아우스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셰프의 변성 때문에 바깥으로 침륜하는 부분은 파피르 캔서로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런 게 진짜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하시모토 사이로다이티스가 있는 사람인데 이제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전부 다 파피르 캔서입니다. 사이로이드 보시면 굉장히 표면이 일레귤러하죠. 이 전부 다 하시모토 사이로다이티스에 인한 겁니다. 그래서 초음파 보니까 여기에 저에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이제 저에코 부분이 있어가 이 부분을 이제 찔렀는데 첫 번째 찔러서는 아우스가 나오고 두 번째 리피트 FNA에서 파피르 캔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굉장히 조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무스에 생긴 캔서도 조금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이스무스의 FNA 그 결절이 작은 결절인데 이 이스무스는 원래 찌를 때 트라케를 찌르지 않기 때문에 찌르지 않게 조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FNA에서 잘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피트 FNA에서 다시 파피르 캔서가 이렇게 진단되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미소 유도암인데 사실은 5mm 이하 되는 것은 FNA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트라케아가 있고 트라케에 딱 인대되어 있는 아주 작은 톨러된 와이드에 현저한 제고 결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늘이 들어갔더니 여기에서 파피르 캔서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 슈도 인크루즈입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양성결절처럼 보이죠. 양성결절처럼 보이는데 환자가 FNA를 원해가지고 결절을 FNA인데 FNA에서 파피르 캔서가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초음파가 이 이제 갑상선 초음파에서 데피네트하게 이게 비나인 말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비나인처럼 보이는데도 말리는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말리는처럼 보이는데 비나인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는 어디까지가 선별에 도움이 되는 거지 우리가 다이그노시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이거 보시면 갑상선 암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크들이 하이퍼 있고 안쪽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아니고 콜로이드였습니다. 바늘이 들어가가 찔러보니까 이건 세포가 하나도 없죠. 전부 다 콜로이드 시스트를 찔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역행성암이 제일 무섭습니다. 갑자기 갑상선 암이 막 정식해가 올데이드 생기는 거죠. 이 생기는 암이죠. 이거는 막
진단되고 6개월 내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무지무지 무서운 병입니다. 이 세포가 이렇게 전부 다 비장한 갑상선 암세포가 나오는 거.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병. 그 다음에 폴리큘러 캔서는요. 뉴클레스를 보고 이런 결절이 이렇게 있는데 뉴클레스를 보고 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세포의 구조를 보고 결정을 합니다. 세포가 보시면 이런 게 전부 다 마이크로 폴리클이에요. 이런 게 이런 게 마이크로 폴리클. 이런 마이크로 폴리클이 쫙 깔리면서 주위에 RBC가 깔리고 그 주위에는 뭐 세포의 변성이라든지 마크로파지나 히스테오사이트가 보이잖아요. 소위 마이크로 폴리클 스트럭처가 쫙 깔리는 거죠. 이 전부 마이크로 폴리클. 이렇게 보이는 것이 이제 폴리큘러 네오플라스미 됩니다. 그래서 폴리큘러 플러스 마이크로 폴리큘러 스트럭처를 보고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KTS 속도로